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23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이 방송에 출연해서 마치 본인은 정의로운 검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황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것을 빗대서 결국 검투사가 대중의 인기를 받게 되고, 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 황제 본인이 직접 검투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황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옆구리를 칼로 푹 찌르고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비겁한 황제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를 하고, 본인은 용감한 정의로운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막시무스죠. 막시무스 같은 인물로 자기를 포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로마 황제, 비겁한 로마 황제에 빗댔습니다. 코모두스에 빗댄 것이죠. 자,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방송에서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인 법원이 있죠.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수석부장 황정수. 이 남부지법이 이 민사 51부가 오늘 아침에 좀 예상 밖의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준석에 대한 가처분 심리를 다음 주 이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 17일 당일에도 나올 수 있다, 이 심리 결과가 지금은 너무나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일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법원에서 이것이 다음 주, 이러면 다음 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죠. 근데 이번 주도 아니고 또 다음 주, 이렇게 지금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면 이렇게 오래 끌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또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성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또 다음 주를 미뤘는데, 오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것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도 이어지고, 저도 그 관련 내용을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준석이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에 자필로 쓴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 탄원서가 A4 용지에 일일이 글씨로 썼습니다. 일일이 글씨로 써서 4장이나 썼는데, 구구절절히 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비굴한 모습도 보이고, 좀 사악한 이런 측면도 보입니다.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있었던, 또 본인이 여당 대표로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마치 고자질을 하듯이 법원에 다 이렇게 구구절절 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 이것이 과연 직전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인가? 그리고 또 막판에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또 비굴한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A4 4장 분량 자필 탄원서를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에 제출을 했고,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에게도 자필 탄원서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것이 자필 탄원서 첫 장이고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은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 절대자. 자, 절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준석은 모든 것을 게임에 많이 비유하죠. 흑화라느니 언데드, 또 절대자, 이런 것은 모바일 게임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게임에 빗대서 마치 정치 게임을 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이 지금 비대위 가처분 신청이 바로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자, 신군부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대 초반에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이 신군부처럼 마치 쿠데타를 하는 것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독재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과연 지금 여당 대표를 지낸 자가 이 법원에다가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군부에 비호하면서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을 호소를 한 건데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이제 들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을 이야기하겠죠. 본인이 붙인 이름으로는 윤핵관.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은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경찰 수사 절차를 정리를 하고 대통령 특사를 해서 좀 해외에 좀 내보내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거 뭐 폭로라고 했습니다. 본인 주장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지는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 그렇다면 이것이 윤심을 전달을 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의정을 전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뭐 정치꾼들 많죠. 여의도 가면 정치꾼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당신이 여기서 좀 멈추면 내가 대통령 쪽에 이야기해서 좀 뭐 특사도 보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절대자 프레임을 동원해서 본인을 탄압을 하고 해요를 하고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시콜콜 법원에 고해 바쳤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 가처분 신청 심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가처분 신청 심리는 이 비대위가 들어서는 데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는 건데 정치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자기 입장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좀 정치 성향이 의심이 된다는 그 재판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 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것을 또 폭로라고 합니다. 법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원에. 내가 이렇게 제안을 받았지만은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 투사다. 투산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가처분, 만약에 법원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이 법원이 정치를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폭탄도 하나 던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지금 엄격하게 중립이 요구되는 경찰 수사에 관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또 폭탄이 되는 것이죠. 전혀 무책임한 이런 지금 행태들을 이준석은 벌이면서 그 아래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자기 대표적 해임 이후에 뭐가 이 상임 정국위가 비상승포권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당 내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다. 자, 이게 심리에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심리는 가용 비대위 출범이 정당했는지, 뭐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마치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역할을 하는데 사법부에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 사법부 우리 편 같으니까. 자, 그리고 아주 비굴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저는 1985년생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적습니다. 말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서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자, 비굴하죠? 이렇게 합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 사법부가 나에게 좀 힘을 보태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본인이 처한 본인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죠. 박근혜 정부 때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 받고 상납을 받고 했던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하는 이런 폐륜을 저지른 데 이어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독재자, 쿠데타, 주동자, 비겁한 황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악함이 느껴질 정도인데 저는 오늘 이 탄원서를 쭉 읽어보고 야 이것은 정말 여당 대표를 지냈던 자가 할 짓인가. 사법부에 모든 것을 몽땅 갖다 바치면서 대통령을 폄훼를 하고 본인만이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살자고 그것도 지금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자 이런 이준석에 대한 지금 정치적 정리도 그렇지만 이 사법적으로도 조만간 이준석은 또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점 이 이준석 리스크가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런 그 탄원서까지 내고 하는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물들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서 그들의 생각은 이 탄원서를 최재형 판사 출신이죠. 자 그럼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본인에게 맡겼다고 해서 그런지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탄원서 내용을 최재형 판사가 한번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 그 점도 참 궁금해집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